암 주요 치료비 약관을 좀 읽어봤어요. 이런 건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약관을 좀 나눠드렸고, 같이 보면서 읽어보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화면으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액 보장, 그것도 좀 소액의 암 치료를 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구조와 고액의 암 치료를 했을 때 마치 실손 의료비처럼 보장해 주는 성격,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급여 더하기 비급여를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의사들의 그 과잉 진료를 방어하기 위한 장치까지 깨알같이 들어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세 개의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첫 번째는 암에서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을 뺀 거고, 두 번째는 그 뺀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을 치료했을 때 정액 보장을 지급하는 형태예요. 처음과 두 번째는. 세 번째가 이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이 이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 같은데, 암 치료비 지원금, 요거는 이제 실손 의료비 보장과 좀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크게 이 세 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1-1 암치료 급여금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 요거부터 볼게요. 제1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 기간 중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이후 암 (가로하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기간 이내에 암으로 암 주요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암 치료 급여금은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개념이 몇 가지 나오죠. 최초 진단 확정. 최초 진단 확정이란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처음 암 진단받고 5년간 치료하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데, 그 5년 도중 다른 암으로 또 진단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두 번째 암으로부터 또다시 5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진단받은 암으로부터 5년만 보장한다. 그 개념을 이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최초 진단 확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 기간이라는 건 아래에 보시다시피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5년간을 보험금 지급 기간으로 정하고 있고요. 다만 그 5년 동안 매년 다양한 암 주요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연간 1회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이런 조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 주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보장의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정액 보장이라는 얘기죠. 1,000만 원 설정했으면 1,000만 원 주고 2,000 설정했으면 2,000 준다. 단 1년에 한 번, 그리고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5년 동안 매년. 단 그냥 매년이 아니라 그 해에 암 주요 치료를 받아야지만 지급됩니다. 암 주요 치료를 받지 않고 건너떴다 하더라도 최초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제1항에서 말하는,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보험금 지급 기간이라 함은 암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5년을 말하며 암 주요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암 주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매년 암 주요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나가는 건데 3년째 됐을 때 1년 동안 암 주요 치료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해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하면 이런 건 좀 중요하죠. 암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년 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 확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그 아래 그 약관의 그림도 있습니다만, 계약일이 있고 암으로 최초 진단, 여기서 말하는 암은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이겠죠. 암으로 진단을 최초로 받은 날이 있다면 그날로부터 1년간을 연간으로 한다. 이 연간에 주요 암 치료를 받으면 1년에 한 번 암 치료 급여금이 지급되는 거죠. 암 치료 급여금은 정액 보장이고
암 치료비 지원금은 일종의 실손 보장과 유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정액 보장으로 지급된다. 암 치료 급여금이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암을 좀 봐야 될 텐데, 이 보장에서 어쨌든 암이라 하면, 다시 말하면 이 암 치료 급여금 특약을 가입한 사람이 암 관련 치료 급여금을 받으려면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냐면, 제8차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에 있는 수많은 질병들 중에 이보험약관 별표 1번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이 별표 1번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치료받으면 보험금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유의사항이 나올 거예요. 모든 암 관련 상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유의사항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있죠? 이 내용은 뭐 저희가 지사 세션 할 때 참 많이 얘기했는데, 전이암 얘기입니다. 전이암. 그 유의사항의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C77부터 C80, 얘네가 전이암일 때 주는 코드인데요. 이 전이암의 경우 1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 최초 암이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즉 2차성 암으로 진단 시, 다시 말하면 전이암으로 진단 시 그 전이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2차성 암, 다시 말하면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상품을 아무리 가입했다 하더라도 최초 발생한 암이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이다. 그로부터 전이된 게 위암이나 간암이나 폐암이다. 그럼 위암, 간암, 폐암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암 치료 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최초 발생한 암, 원발암이 만약에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이다. 그로부터 전이된 부위가 유방암이나 간암이나 대장암이나 폐암이다. 그러면 이 특약에서 얘들은 암이 맞잖아요. 암 보장에서 빼는 건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이된 암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안 주고 얘를 기준으로 주거든요. 근데 얘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이 특약에서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은 암 치료 급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죠. 보험금 못 받는 겁니다. 따라서 이 특약도 전이암 원발 부위 분류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2011년 4월에 금감원이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을 모든 암보험 약관에 집어넣은 다음부터는 모든 암 관련된 보장을 보실 때 항상 약관에 이게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있다면 적어도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은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 전이가 되면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 아래 제3조 암 주요 치료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 보장에서 암 주요 치료라 함은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를 말합니다. 그러면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를 1년에 이런 셋 중에 하나를 받았으면 암 치료 급여금이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으로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 치료를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첫 해에는 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암 치료 급여금 나가겠죠. 두 번째 해에는 너무 심한 상태여서 아무런 치료를 못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임종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랬다 하더라도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를 안 하고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만 입원해 있었어요. 그 두 번째 해에는. 그래도 암 치료 급여금이 지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그 제3조의 동그라미 2번을 좀 보시죠. 암 주요 치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번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암 주요 치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면역력 강화 치료도 암 주요 치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의 치료도 암 주요 치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호르몬 관련 치료제도
암 주요 치료 인정하지 않고, 다섯 번째, 이것들 외에도 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은 암 주요 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얘는 지금 정액 보장이잖아요. 얘는 실손 보장 아닙니다. 정액 보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암에 대한 직접 치료 개념,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무엇이냐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이 반영된 겁니다. 1번은 뭐 식이요법 뭐 이런 거는 그렇다 치고 면역력 강화 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약관에서 말하는 암 주요 치료, 다시 말하면 암에 대한 직접 치료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환자 몸 안에 암세포가 있어야 됩니다. 암 수술하고 웬만한 뭐 치료 끝난 다음에 암세포가 없어 더 이상 의학적으로. 그런데 부작용이 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다. 암 직접 치료 입원이 아닙니다. 모든 암 직접 치료 개념은 암세포가 있을 때 한 것이어야 해요. 그런 것만 인정되지 암세포가 없는 가운데 암에 대한 치료 이후에 발생하는 후유증들을 보장하지 않는다. 암에 대한 치료 때문에 떨어진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을 암 치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법원의 판례가 반영된 겁니다. 제4조 암 수술의 정의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서 의료법 3조에서 규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의 사이즈 중요하지 않다고요. 의원, 병원 다 돼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의료법에서 정한 병원에서 수술해도 인정해야 하네? 하는 거예요. 왜? 정액 보장이니까. 어차피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회사가 약속한 돈만 줄 거거든. 그러니까 의원에서 하던 병원에서 하던 다시 말하면 종합병원에서 안 해도 문제가 없어 보험회사가. 과잉 진료는 대부분 어디서 해요? 의원이나 개인 병원에서 하거든요. 근데 얘는 정액 보장이니까 그런 과잉 진료를 그닥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서 종합병원으로 한정 안 하고 열어놓은 거죠.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 암 직접 치료 급여금은 이렇게 병원의 급을 제한하지 않지만 암 주요 치료비로 가면 병원을 제한해요. 종합병원으로. 다른 거예요. 얘는 의원에서 해도 되고 병원에서도 돼요. 치료를. 하지만 뒤에 우리가 살펴볼 특약, 정말 핵심 특약, 암 주요 치료비 실비처럼 보장해주는 그거, 걔는 종합병원에서 해야지만 나간다고. 그 차이는 과잉 진료 때문이고 암 주요 치료비는 마치 실손처럼 보상하기 때문에 쓴 비용처럼 보험금 나가잖아요. 가입금액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잉 진료 막아야죠.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걸 좀 포인트 잡으세요.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도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아까 이 암 주요 치료가 인정되려면 보장 개시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암은 아시다시피 90일 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그런데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 보장에서 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한 그 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1.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90일 지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일이 보장 개시일이고요.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가 암 보장 개시일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다운 표현했죠. 여기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최초 암 진단 확정 받은 날로부터 5년간이겠죠. 그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암 치료 급여금을 5년간 보장합니다. 실손의료비하고 비슷한 맥락. 실손의료비는 180일 조건이 있긴 하죠. 보장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장한다. 그런 성격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 치료, 암 수술이나 항암 약물 치료이거나 항암 방사선 치료일 때인데 요 세 가지 인정하는 겁니다. 암 주요 치료가. 이 암 주요 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첫 해에 만약에 암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3개 다 했다 하더라도 1회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암 치료 급여금만 지급합니다.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이면 2,000만 딱 나가는 거죠. 2번, 3번 한다 하더라도. 넘어가시면 박스가 나옵니다. 페이지 넘기시면 예시 안내 나오죠. 예시 안내에서 그 그림에서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좀 되나요? 암치료급여금 지급 금액 예시인데 위에 악성신생물 C16 최초 진단 확정일이 2050년 7월 1일이랍니다. 네. 그리고 소장의 악성신생물 C17 최초 진단 확정일은 52년 8월이네요. 이 사람은 위암 치료받다가 소장에 원발암이 또 발생한 거예요. C17은 원발암 코드니까. 이런 경우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느냐, 암 치료 급여금이 어떻게 지급되느냐 예시를 해놓은 거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진단 후 1차 년도에 암 수술, 위암 C16으로 암 수술했어요.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일 때 1,000만 원 딱 나가겠네요. 그런데 그 후에 항암 약물 치료를 했다.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1년에 하나만 나가니까. 이 진단 후 2차 년도, 위암 진단을 받고 2차 년도에는 암 수술도 안 하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안 했습니다. 그럼 보험금 지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차 년도가 됐을 때 위암으로 항암 약물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지급이 되겠죠? 지급됩니다. 하지만 그 후 소장에도 원발암이 발생했어요. 소장의 암. 그러면 그래서 암 수술했다. 보험금 지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차 년도가 됐을 때 그 소장 때문에 항암 약물 치료를 했다면 역시 그 보험금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5차 년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소장의 암 때문에 역시 보험금 지급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소장으로 무슨 치료하든지 간에 보험금 지급은 안 됩니다. 왜? 암 주요 치료 보험금 지급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걔는 최초 진단 확정된 암 그날로부터 따지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제10조를 보시죠.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서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받고 보험금 지급 기간이 경과하거나 5년 지났다는 얘기죠.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암 치료 급여금이에요.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 급여금 보장 7-1-3. 보험금 지급 사유는 뻔하겠죠, 뭐.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으로 치료하면 보험금 나가는 거죠. 이것도 앞에 거랑 똑같은 형태. 5년간 줄 거고 1년에 한 번씩. 다만 보험금은 좀 적겠네요. 암이 뭐 2,000이다. 그러면 이게 뭐 1,000일 거고 대략 뭐 또는 뭐 200, 500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적겠죠.